안녕하세요. DSBA 연구실 석사과정 박시원입니다. 오늘 세미나로 준비한 논문은 Enhancing Time Series Forecasting Through Selective Representation Spaces of Patch Perspective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2015년에 뉴립스에서 스포트라이트로 선정된 논문이며 오늘까지 인용수는 총 10회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버뷰에서는 해당 논문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제안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시계열 분야에서는 입력 시계열을 일정한 길이의 패치로 나누어서 입력을 구성을 하는 패칭 기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논문은 이러한 기존 방식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계열을 순차적인 고정된 구간으로 잘라서 패치를 구성하면 패치 구성이 항상 고정적이기 때문에 중요한 패턴이 패치 경계에 걸려서 정보가 손실이 되거나 반대로 예측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구간까지 토큰으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예측에 유용한 패치들만을 선택적으로 구성을 하여서 레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를 더 유연하게 만드는 선택적 표현 공간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Selective Representation Space 모듈로 구현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 패치 기반 백본 모델에 입력될 수 있도록 플러그 앤 플레이 형태로 설계가 됩니다. 정리를 하면 이 논문의 핵심은 복잡한 모델 구조를 설계하기보다는 좋은 입력 표현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성능 향상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그라운드 파트입니다. 이 백그라운드 파트에서는 시계열의 예측 문제의 설정과 패치 기반 포캐스팅의 기본 개념을 짚고 이후 기존 패치 기반 연구들의 흐름을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시계열 예측 문제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계열 예측은 말 그대로 과거에 관측된 시계열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미래의 값을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해당 수식의 우측항에서 볼 수 있듯이 입력으로는 일반적으로 과거의 관측값인 y와 입력 변수인 x가 들어가고 추가적으로는 데이터셋에 따라서 요일, 계절, 예정 이벤트와 같이 미래에 미리 알려져 있는 값인 u와 센서 종류나 위치와 같이 스태틱 메타데이터 s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룩백 윈도우 k로 모델이 참고하는 과거 입력 구간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forecasting horizon인 타워로 이는 예측해야 하는 미래 구간을 의미합니다. 오른쪽 아래의 그림처럼 예를 들어서 K가 5고 타워가 3이라면은 과거 5개의 시점을 보고 미래 3개의 시점을 예측하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또한 실제 학습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으로 샘플을 만들고 스트라이드를 1로 두면은 한 칸씩 이동시키면서 학습 샘플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최근 시계열 예측 분야에서도 비전 트랜스포머에서 영감을 받아서 시계열을 서버 시리즈 단위인 패치로 분할하는 접근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래 왼쪽에 있는 그림은 비전 트랜스포머의 논문에서 나오는 피겨입니다. 이때 입력 단위를 보시면은 이미지를 패치로 분할을 해서 입력 토큰으로 넣고 있습니다. 이는 오른쪽의 피겨에서 보였듯이 시계열에서도 일정 구간을 잘라서 패치 토큰으로 만들어서 모델에 입력하는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칭 방식이 효과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시계열에서 단일 시점의 관측값만을 보면 정보량이 제한적이지만 실제 시계열 데이터는 입력한 시점제 사이에서 유사한 의미 정보나 패턴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점을 패치로 묶어서 토큰으로 만들게 되면 국수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내재된 패턴을 더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장기 의존성 모델링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대표적인 패치 기반 시계열 예측 연구인 패치 TST라는 모델을 중심으로 실제로 패치가 어떻게 정의가 되고 모델의 입력으로 들어가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입력 구성 방식은 크게 두 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T 길이의 단별량 시계열이 주어졌을 때
길이 P의 구간을 S만큼 이동시키는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으로 잘라서 패치들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패치 길이인 P고 다른 하나는 패치를 얼마나 겹치게 만들지를 결정하는 스트라이드인 S입니다. 아래 예시처럼 전체 길이가 8인 시계열을 패치 길이인 4만큼 자를 때 스트라이드를 2로 두면은 다음과 같이 패치가 4개씩 생성이 됩니다. 이때 생성된 패치 각각은 입력 토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원래는 8개의 시점을 처리하던 것을 이제는 4개의 패치 토큰으로 처리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연산량을 줄이면서도 구간 단위의 의미 정보를 담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른쪽에 보이는 패치 TST와 같은 모델은 이렇게 만든 패치 토큰들의 프로젝션과 포지셔널 임베딩을 거쳐서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넣어서 예측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패치 기반 시계열 예측 연구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간단하게 정리한 슬라이드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해당 방법들에 대한 대략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하기에 각 방법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라이포머와 패치 TST와 같은 초기의 대표적인 연구들에서는 시계열을 서버 시리즈 단위인 패치로 분할을 하고 이를 패치 토큰으로 만들어서 트랜스포머 기반 예측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후 크로스포머에서는 패치 기반 아이디어를 확장을 하여서 단순히 시간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축과 변수축 모두에서 우등성을 함께 모델링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X패치처럼 트랜스포머가 아닌 구조에서도 패칭을 활용하는 연구가 등장하였습니다. X패치는 MLP 기반의 선형 흐름과 CNN 기반의 비선형 흐름을 결합하는 듀얼 플로우 구조로 패치 기반의 표현을 강화하려는 시도입니다. 또한 패치포머나 패치 MLP에서는 멀티스케일 패치 임베딩을 도입을 하여 서로 다른 패치 크기를 통해서 다양한 스케일의 패턴과 구조적 관계를 포착하려는 방향으로도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패치 기반 연구들의 백본 구조는 다양해졌고, 또한 고정된 스트라이드로 인접한 패치 토큰을 생성을 하고 이를 임베딩 스페이스에 투영을 하여서 입력 표현을 구성한다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패칭 방법의 구조적인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패치 기반 방법들은 대부분 시계열을 고정된 스트라이드를 갖는 인접 패칭 방식으로 분할합니다. 이는 시계열을 항상 동일한 위치와 간격에서 패치로 분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예측의 중요한 정보가 시계열 전체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가정으로 모든 구간을 동일하게 토큰화하여 고정된 표현 공간을 생성합니다. 하지만 실제 시계열 데이터는 이런 이상적인 가정을 만족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비정상성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 그림에서 보이듯 주기가 시간에 따라 변할 수가 있고 데이터 분포가 이동하는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존재할 수가 있으며 이상치나 노이즈와 같은 어노멀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정된 인접 패칭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중요한 주기 구조가 패치 경기에 의해서 잘리면서 의미 정보가 손실이 되거나 분포 이동 구간이나 이상치가 패치에 강제로 포함되면서 모델 입력 표현에 불필요하거나 해로운 정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국 논문은 이런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구간을 동일하게 토큰화하는 고정된 표현 공간이 아니라 예측이 유의미한 구간을 선택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더 유연한 표현 공간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존의 이러한 고정 패칭 방식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된 방법론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후 수식에서 사용되는 노테이션과 전처리 설정을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력으로 사용되는 문맥 시계열은 n/t 차원입니다. 여기서 t는 룩백 윈도우의 길이이고 n은 채널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논문에서는 이를 contextual time series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단순한 수치 나열이 아니라 데이터가 문맥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시계열 데이터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기하였다고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측해야 하는 미래 구간은 n by l 차원입니다. 여기서 l은 forecasting horizon으로 예측해야 하는 미래 길이입니다. 또한 논문에서는 전처리로 시계열의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습 구간과 테스트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계적 차이를 완화를 하여서 모델이 더 안정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설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제안하는 번번론의 동기입니다. 이 논문은 패칭 기법의 본래 목적이 단순히 시계열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 시계열을 잘 대표할 수 있는 입력 표현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의 패칭 방식은 규정성 구간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측에 유용한 정보와 노이즈가 같은 패치 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논문에서는 예측의 중요한 구간만을 선택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표현 공간을 구성을 하는 SRS 모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해당 모듈은 플러그 앤 플레이 모듈로 기존 패치 기반 백번의 입력 표현을 유연하게 재구성함으로써 예측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은 SRS 모듈의 전체 동작 과정을 한 장에 정리한 오버뷰입니다. SRS는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셀렉티브 패칭입니다. 이는 문맥 시계열에서 가능한 후보 패치들 중에서 예측에 유의미한 N개의 패치를 학습을 통해서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다이나믹 리어셈블리입니다. 이는 선택된 N개의 패치들의 순서를 재배열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어댑티브 퓨전 단계입니다. 이 논문은 SRS로 구성한 패치 임베딩과 기존의 인접 패치 임베딩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 두 임베딩을 결합을 하는 어댑티브 퓨전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SRS 모듈을 설명드리기 전에 해당 슬라이드에서는 인접 패칭이 구해지는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이는 기존의 패치를 구하는 방법들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 셀렉티브 패칭 과정에서 패치를 구할 때 해당 차원 구성을 바탕으로 진행이 되기에 이해를 돕기 위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문맥 시계열이 변수 개수가 n개, 시계열 길이가 t로 주어졌을 때 각 채널마다 독립적으로 길이 p의 구간을 스트라이드 s만큼으로 이동하면서 패치 시퀀스를 구성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생성된 패치의 구성은 대문자 n by, 소문자 n by p 차원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때 대문자 n은 변수의 개수이고 소문자 n은 패치의 개수이고 p는 패치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이는 오른쪽에 증유면체로 차원을 표시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는 SRS 모듈의 세 단계 중에서 먼저 셀렉티브 패칭을 수식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셀렉티브 패칭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문맥 시계열에서 최종적으로 기존의 인접 패칭 방식과 동일한 패치 사이즈 P를 유지하면서도 그중 예측에 가장 유의미한 N개의 패치를 자동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인접 패칭은 스트라이드가 S로 고정된 위치에서만 패치가 만들어지는데 셀렉티브 패칭에서는 스트라이드를 1로 설정하여서 전체 문맥 시계열을 한 칸씩 스캔하면서 후보 패치를 전부 생성합니다. 그 결과 생성되는 후보 패치 집합을 P'이라고 하고 여기서 N은 채널의 개수이고 K는 스트라이드 1로 생성된 후보 패치의 개수입니다. 이는 오른쪽 예시처럼 S가 2고 N이 6이면은 K는 11개의 후보 패치가 생성되게 됩니다. 다음 단계는 생성된 K개의 후보 패치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N개의 패치를 선택하기 위한 스코어링 과정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서 MLP 기반의 스코어러를 설계하여서 각 후보 패치의 중요도 점수를 부여합니다. 수식으로 보면 점수를 부여하는 스코어러에 후보 패치 집합인 P'을 입력하게 되면 출력 점수 텐서는 n by k by n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스코어의 마지막 차원이 n이라는 점인데요. 이는 각 패치들이 중복해서 선택되어 n개를 구성할 수 있기에 각 후보 패치마다 n개의 점수를 생성하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를 n번의 샘플링 스텝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단계는 각 후보 패치에 대해 점수를 계산해서 다음 단계에서 탑 n 셀렉션을 가능하게 하는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스코어러가 계산한 점수로부터 실제로 어떤 패치가 선택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앞 단계에서 후보 패치 집합인 P'에 대해서 스코어러는 n k/n 차원으로 점수를 계산합니다. 여기서 k는 후보 패치의 개수이고 소문자 n은 샘플링 횟수로 최종적으로 선택할 패치의 개수에 대응이 됩니다. 이제 각 샘플링 스텝마다 후보 패치들 중에서 점수가 가장 큰 패치를 하나씩 선택하기 위해서 아그맥스를 적용합니다. 얘를 각 변수들끼리 독립적으로 진행하여 각 샘플링 스텝마다 최대 점수를 갖는 패치의 인덱스를 얻게 됩니다. 왼쪽의 그림처럼 각 샘플링 단계마다 K개의 점수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갖는 칸을 고르는 방식이고 그 결과가 오른쪽처럼 채널별로 n개의 인덱스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나 패치를 선택할 때 정렬과 선택 연산에 대해서는 한 가지 문제가 존재합니다. 앞에서 사용 나그맥스 연산은 선택이 명확하고 직관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미분이 불가능한 연산이기 때문에 그라디언트가 끊기게 됩니다. 즉 선택의 결과는 얻을 수가 있어도 그 선택이 예측 결과에 대해 좋았는지에 대한 학습 신호가 스코어러 네트워크까지는 전달되지 못해서 학습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프트 소팅 계열 기법들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방법들은 정렬 과정을 연속적인 확률 분포로 근사해서 미분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패치의 가중치가 분산이 되면서 노이즈가 포함되거나 정렬 결과 자체가 직관적이지 않고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전통적인 정렬 방식과 동일한 정확도를 유지하면서도 미분 가능한 정렬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먼저 얼그맥스 기반의 하드 셀렉션 자체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즉 가장 점수가 높은 패치를 선택하는 방식은 그대로 사용을 해서 선택의 정확도와 직관성은 유지합니다. 대신에 그라디언트가 끊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된 패치의 곱해도 값이 변하지 않는, 즉 포워드에서는 항상 1이 되는 그라디언트 게이트를 추가로 생성합니다. 이 게이트를 패치에 곱해주면 포워드 결과는 동일하지만 백워드에서는 이 게이트를 통해서 그라디언트가 스코어러로 전달될 수 있게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 해당 과정에 대해 단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각 샘플링 스텝에서 아그맥스를 통해 선택된 패치의 인덱스를 이용해서 패치와 점수를 뽑아냅니다. 이때 뽑아낸 패치에 미분 연산이 가능하도록 최종적인 패치를 구성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해 최대 점수의 역수를 구하는데 이에 추가적으로 디태치를 적용합니다. 이 디태치의 의미는 포워드에서는 값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백워드에서는 계산 그래프에 분리해서 그라디언트가 흐르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점수와 점수의 역수에 대해 원소별 값을 수행하여서 그라디언트 게이트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포워드에서는 해당 게이트 값이 거의 1인 행렬로 동작합니다. 즉 이후 선택된 패치에 대해서 이를 곱하여도 값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백워드에서는 역수가 디태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라디언트가 흐르지 않고 상수처럼 취급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서 그라디언트는 오직 맥스 스코어 쪽으로만 전달이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이 게이트를 실제 선택된 패치에 적용을 해서 최종 선택 패치를 구성하게 됩니다. 즉 아그맥스를 통해 선택된 패치에 이 게이트를 원소별로 곱해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먼저 포워드 관점에서는 게이트 값이 1이기 때문에 선택된 패치의 값에 곱하여도 값 자체는 변하지가 않아 하드 셀렉션 결과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모델은 최종적으로 구성된
맥스 점수를 갖는 패치를 사용을 하여서 예측을 수행하고 로스가 계산됩니다. 이때 백워드 과정에서는 이 로스의 그라디언트를 틸다 패치 맥스를 통해서 게이트 2로 전달이 되고 이 게이트 2는 스코어 맥스에 의해서 구성이 되므로 스코어러까지 그라디언트가 우회적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게이트는 스코어러가 학습이 되도록 그라디언트 패스를 복원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앞에서 셀렉티브 패칭 단계에서는 문맥 시계열에서 예측에 중요한 패치들을 선택하는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다이나믹 리어셈블리로 선택된 패치들의 순서를 적극적으로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셀렉티브 패칭과 달리 어떤 순서로 배치해야 예측 성능이 좋아지는지를 학습하는 수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샘플링을 수행하지 않고 각 패치마다 하나의 점수만을 산출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선택된 패치 집합에 대해서 MLP 기반의 스코어러를 적용을 하여서 각 패치의 점수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 점수를 기준으로 정렬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아그소트를 적용해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패치를 재배열할 인덱스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아그소트 역시 정렬된 순서를 반환하는 연산이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대로 사용할 경우 그라디언트가 정렬 과정에서 끊기게 되고 스코어러 역시 학습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셀렉티브 패칭과 동일한 아이디어를 적용해서 정렬은 유지하되 그라디언트가 흐르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정렬 인덱스를 이용해서 정렬된 스코어와 패치를 각각 추출합니다. 그리고 스코어의 역수에는 t태치를 적용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정렬된 점수와 역수를 원소별 곱슬 수행을 하여서 그라디언트 게이트를 만듭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정렬된 패치에 이 게이트를 곱하여 최종적인 정렬 패치를 구성합니다. 즉, 포워드에서는 해당 게이트 값이 거의 1이기 때문에 정렬된 결과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백워드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역수의 t태치를 적용했기 때문에 그라디언트가 정렬된 점수 쪽으로 전달이 되면서 스코어가 학습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어댑티브 퓨전 단계입니다. SRS 모듈에서 구한 패치와 기존의 인접 패치를 함께 활용을 하여서 최종 입력 표현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과정을 설명드리면은 먼저 두 패치는 각각 리니어 프로젝션을 통해서 임베딩으로 변환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 둘을 컨벡스 컨비네이션 방식으로 결합합니다. 여기서 알파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가중치이고 알파가 1에 가까우면 기존의 인접 패치 정보 비중이 커지고 0에 가까우면 SRS 모듈에서 구한 패치 정보의 비중이 커지게 됩니다. 또한 알파의 차원을 변수 n이 아니라 패치 개수인 n 바이 임베딩 차원인 d로 설계하였습니다. 이는 브로드캐스트를 통해서 알파를 n축으로 복제하여서 모든 변수에 동일한 퓨전 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변수의 수가 달라져도 문제가 없고 어떤 데이터든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위치 정보를 보완하기 위해 포지셔널 임베딩을 더하게 됩니다. 특히 다이나믹 리어셈블리 단계에서는 패치 순서를 재배열하기 때문에 모델이 패치 순서나 위치 정보를 잃지 않도록 위치 인코딩을 추가한다고 이해하였습니다. 이렇게 패치 기반 백본 모델의 입력으로 들어갈 최종 임베딩이 생성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SRS 모듈을 통해 생성된 최종 임베딩은 패치 기반 백본 모델의 입력으로 들어가서 패치 토큰 간 상호관계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델은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SRS 모듈은 백본 내부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입력 패치 구성을 선택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인코더가 학습하는 표현 공간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해당 모듈은 입력 단계에서 더 좋은 입력 표현 공간을 구성해주는 방식으로 예측 성능을 향상시키는 구조입니다. 다음으로는 논문에서는 SRS 모듈 자체의 효과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매우 단순한 모델인 SRS넷을 추가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SRS넷은
SRS 모듈로부터 얻은 최종 임베딩을 입력으로 받고 그 위에 리니어 또는 최대 2개의 레이어의 MLP 헤드로 구성된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모델입니다. 그리고 시계열 예측 태스크이기 때문에 MSA 기반의 손실 함수를 사용을 하여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제 실험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셋은 시계열 예측에서 8개의 벤치마크를 사용하였고 비교 베이스라인으로는 최근 시계열 예측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소타 모델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트랜스포머 기반, 그리고 선형 기반, 그리고 CNN 기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현 디테일을 보시면은 평가 지표로는 MSE, MA를 사용하였고 포캐스팅 호라이즌과 록백 윈도우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결과를 보시면은 각 록백 윈도우 중에서 베스트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메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결과 값들은 예측 길이에 대해 평균을 낸 결과입니다. 표를 보시면 제안하는 SRS 넷이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뿐만 아니라 CNN, MLP, 리니어 등 서로 다른 구조를 갖는 다양한 예측 모델과 비교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패치 기반 예측 모델과 비교하였을 때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제안하는 선택적 패치 메커니즘의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해당 슬라이드에서는 실제로 유언 패치가 선택됨을 보여주는 시각화 결과입니다. 회색으로 표시된 구간이 SRS넷에서 선택된 패치이며 패치 사이즈는 24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실제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전체 룩백 구간을 균일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에 도움이 되는 패치 구간을 선택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서 SRS 모듈을 통해서 불필요하거나 예측에 방해가 되는 구간의 영향력을 줄이고 예측에 관련성이 높은 패치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브로드캐스팅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벌레이션 스터디로 SRS 모듈이 패치 기반 모델에서 모듈형 플러그인으로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진행한 실험입니다. 이때 SRS를 단순한 MLP뿐만 아니라 고전적인 모델인 크로스포머와 패치 TST, 그리고 소타 모델인 엑스패치와 패치 MLP와 결합하였습니다. 이때 MLP의 SRS 모듈을 결합한 것이 SRS넷입니다. 서로 다른 예측 구간에 대한 평균 결과는 해당 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우선 SRS를 아주 단순한 MLP에 결합하였을 때 MLP 단독 대비 전반적으로 약 5%에서 크게는 15% 이상까지 예측 정확도가 향상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결과를 통해서 성능 향상이 복잡한 백본 때문이 아니라 SRS 모듈이 입력 표현 공간을 더 유효하게 구성하는 효과 자체에서 발생하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과를 통해서 SRS가 기존의 다양한 패치 기반 모델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모델에 SRS를 적용하면 대부분의 데이터셋에서 성능이 일관되게 향상이 되었고 평균적으로도 약 5% 수준의 향상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SRS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의 영향력을 분석한 어벌레이션 결과입니다. 먼저 결과를 요약하면 셀렉티브 패칭을 제거하였을 때 성능 저하가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셀렉티브 패칭이 문맥 시계열을 표현하기 위해 어떤 패치를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단계이기에 결국 입력 표현 공간 자체를 구성하는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이나믹 리어셈블리와 오덕티브 퓨전을 제거한 경우에도 성능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두 구성 요소 역시 추가적인 성능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SRS는 단일 구성 요소로 성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이 되어 최종 성능을 향상시키는 구조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성 관점에서 SRS넷과 SRS의 모듈의 장점을 입증한 결과입니다. 이때 SRS 모듈은 점수를 출력하는 스코어로만 학습이 되는데 이는 주로 2개의 MLP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SRS 모듈과 하나의 MLP 레이어로 이루어진
SRS넷도 상당히 가벼운 모델입니다. 실험 설정은 다음과 같이 통일하였고, 주요 지표로는 배치당 최대 GPU 메모리 사용량과 배치당 학습 시간을 측정하였습니다. 표를 보시면 먼저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과 비교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메모리 사용량과 학습 시간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아이 트랜스포머와 같은 모델들은 효율성은 높은 편이지만 성능 향상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소타 모델인 타임 믹서나 타임캔과 비교하였을 때도 효율성에서 우위를 보였습니다. 반면 선형 기반 모델들은 구조가 단순해서 효율성은 가장 높았지만 특히 대규모 데이터셋에서 성능이 저조하다는 점에서 장기 유전성이나 비선형 패턴을 충분히 모델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종합하면 SRS넷이 다른 모델에 비해서 효율성과 성능 간의 균형이 가장 뛰어난 모델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RS 모드를 기존 패치 기반 모델의 플러그인 형태로 추가하였을 때 발생하는 오버헤드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실험 세팅은 이전 실험과 똑같고 측정 지표에는 추론 시간과 모델 연산량을 의미하는 맥스가 추가되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패치TSD나 크로스포머에 SRS 모드를 추가하였을 때 메모리와 추론 학습 시간은 대략 10% 내외로 증가하는 수준이었고 맥스 증가량은 대부분 5% 미만이었습니다. 즉 SRS 모듈은 성능을 향상시키면서도 추가 계산 비용이 크게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패치 기반 예측 모델에 적용이 가능한 실용적인 모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파라미터 민감도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A는 패치 사이즈에 따른 성능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패치 사이즈가 바뀌어도 성능이 안정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B는 룩백 윈도우 길이에 따른 결과입니다. 룩백 길이가 길어질수록 성능이 개선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SRS넷이 긴 문맥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장기 유전성을 포착하는 데 효과적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와 D는 셀렉티브 패칭과 다이나믹 리어셈블리를 사용하는 스코어러 네트워크의 히든 레이어스와 히든 디멘션 변화에 따른 성능 결과입니다. 이 두 파라미터는 스코어러의 모델 용량을 결정하는 요소인데요. 실험 결과 특히 히든 레이어는 2일 때, 히든 디멘션은 128일 때가 최적의 선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머리입니다. 먼저 해당 논문은 기존의 패칭 기반 시계열 예측에서 인접 패칭 방식이 비정상성 구간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호 정보와 노이즈가 함께 레프레젠테이션에 포함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자들은 Selective Representation Space, 즉 SRS 모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SRS는 크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셀렉티브 패칭을 통해서 예측의 중요한 패치를 선택하고 두 번째로 다이나믹 리어셈블리를 통해서 선택된 패치들의 순서를 재구성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어댑티브 퓨전을 통해서 기존의 인접 패칭 임베딩과 선택 패치 임베딩 결과를 결합합니다. 그리고 이 SRS 모듈에 단순한 MLP 헤더를 붙인 SRS넷을 통해서 복잡한 백본 없이도 소타 수준의 예측 성능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핵심 메시지는 복잡한 모델 구조를 설계하는 것보다 오히려 좋은 입력 레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를 구성하는 것이 성능 향상에 더 본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